네, 2주차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증폭기가 뭐냐에 대해서 저희가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요. 앰플리파이어는 한글로 증폭기라고 부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증폭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저희가 전자회로에서 얘기하는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한글로는 연산 증폭기가 가장 대표적인 아날로그 증폭기의 한 일종인데요. 그 증폭기를 우리가 입출력 관계식에 따라서 입력, 출력, 관계식에 따라서 구별을 지으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오른쪽부터 하면요. 입력이 하나가 들어오고 출력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싱글 엔디드 입력, 싱글 엔디드 아웃풋,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가 들어가는 입력의 신호는요. 결국은 전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전압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전압 신호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전위가 올라왔냐를 우리가 단극성으로 싱글 엔디드 단극성으로 이걸 한글로 쓸게요. 단극성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아들여서 출력 역시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어떤 식으로 증폭을 시키냐 하는 게 증폭기인데 이때는 단극 입력, 단극 출력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입력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데 두 개는 차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ifferential. 차동 입력, 출력은 단극성의 출력. 입력은 차동, 출력은 단극성이죠. 단극성은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하게 레퍼런스가 그라운드인 거고요. 입력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입력, 저희가 뭐 여기를 VA라고 하고 VB라고 하면은 각각의 VA, VB는 똑같이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 점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위에 있냐를 나타내는 의미이긴 한데요. 이 증폭기가 받아들이는 실제 입력 신호는 VA와 VB의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차이라고 해서 차동 입력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입력은 위상이 이렇게 반대로 줍니다. 위의 입력은 위상이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식으로 들어가면요. 밑에 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식으로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differential input, single-ended output.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입력도 차동, 출력도 차동일 때 differential input, differential output.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입출력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입출력에 이거 슬라이드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죠. 입출력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볼티지 입력, 볼티지 출력, 볼티지 입력,
커런트 출력. 죄송합니다. 커런트 입력, 볼티지 출력, 커런트 입력, 커런트 출력. 앞에서는 입출력 개수에 따라서 단극성, 차동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었다면요. 지금은 입력, 출력의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력 역시 입력이 전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전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출력 역시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볼티지 입력, 볼티지 출력일 때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름을 지었는데 단순히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라고 하고요. 마지막 거 보면은 커런트 입력, 커런트 출력이면은 커런트 앰플리파이어고요. 볼티지 입력, 커런트 출력이면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고 커런트 입력, 볼티지 출력이면은 트랜스 레지스턴스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단위부터 한번 볼게요. 단위부터.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개인 증폭 이득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증폭 이득은 나중에 정의하겠지만 입력 신호의 크기 분의 출력 신호의 크기가 될 텐데요.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단위는 입력도 볼티지고 출력도 볼티지니까요. 볼티지 분의 볼티지니까 단위가 사실은 없는 거죠. 볼티지 분의 볼티지 단위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커런트는요. 암페어 분의 암페어니까 역시 증폭 이득의 단위는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트랜스 컨덕턴스는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은 볼티지, 출력은 암페어. 얘가 뭐겠어요? 단위가 시멘스였잖아요. 기억나요? I는 R분의 V 혹은 G 곱하기 V 할 때 이 G의 단위가 뭐였어요? 컨덕턴스의 단위가 시멘스였잖아요. G는 V분의 I죠. 전압분의 전류. 지금 전압분의 전류니까 단위가 얘는 시멘스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트랜스 레지스턴스는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얘는 단위가 옴이죠. 옴은 I분의 V잖아요. 따라서 얘는 옴이고요. 얘는 시멘스예요. 맞죠? 입출력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지을 수 있더라. 네, 구별을 지을 수 있고요. 각각의 앰프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볼티지 앰플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는 입력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을 센싱 혹은 받아들여서요. 그 전압을 증폭 이득만큼 곱해줍니다. 얘가 결국은 어떤 이득 파라미터인데요. 입력 신호가 이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뭐 입력 신호가 만약에 10mV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얘가 A가 10이면은 출력은 100mV만큼 신호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AV0은 증폭 이득, 여기서는 볼티지 게인으로 부르고요. RI는 입력 저항이고요. Rout은 출력 저항입니다. 지금 이때는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에 다니는 도메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입력은 볼티지, 출력도 볼티지. 볼티지인 경우는 출력의 경우 볼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 저항은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달아주게 되고요. 이렇게 직렬로 다는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떼분한 등가 회로라고 불러요.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는 출력이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분한 등가 회로로 그리고요. 출력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어떤 앰프의 내부를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 한 거죠. 앰프의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티지 앰프 같으면은 입력 저항이 있고요. 출력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있고, 증폭 이득은 볼티지를 이렇게 곱해주고. 근데 밑에 보면 증폭 이득에 보면은 오픈 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픈 룹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아직은 아무것도 안 달려 있습니다. 뒤에 뭔가 달려 있겠죠, 나중에는. 나중에 뭔가 달리게 됩니다. 지금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오픈 룹. 네. 앞에 결국은 아까 삼각형으로 그린 증폭기가 지금 이렇게 네모 가로 안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왼쪽은 볼티지 소스입니다. 전압 신호를 갖다주는 어떤 소스 단위고요. 출력은 로드라고 불러요. 로드가 한글로 뭐예요? 부하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부하가 로드예요. 로드가 달려있고 입력은 볼티지 소스이기 때문에 볼티지 소스는 아까 어떻게 그린다고요? 떼분한 등가 회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 신호가 있고 출력 로드가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증폭기의 입력, 출력 크기보다는요. 실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분의 소스분의 출력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중요하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Vout분의 나누기 Vs입니다. 근데 Vout 나누기 Vs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선은 답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돼요. 근데 앞에서 앞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이 중간에 AV0이 뭐라고요? 증폭기의 볼티지 게인이고 오픈룹이었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달려있을 때, 지금 이런 역량이 아직은 없을 때 증폭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게인을 볼티지 게인 혹은 증폭 이득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런 앞에 있는 성분, 뒤에 있는 성분 때문에 실제로 Vout 나누기 Vs의 신호의 크기는 절대 AV0보다는 클 수가 없죠. 맞아요? 이 전체 크기는 never AV0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왜 클 수가 없습니까? 이 앞에 있는 게 1보다 작잖아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아요. 그럼 왜 1보다 작아요? 뒤에를 보면은 위에 분모에 분자인가요? 위에 RL이 있고요. 나누기 어떤 RL 더하기 R0 다른 소자가 있잖아요. 어떤 소자 나누기 어떤 소자 더하기 어떤 소자의 저항이니까 절대로 위의 크기가 밑에보다는 클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분모는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이런 이퀘이션 수식도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폭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게인을 unloaded 게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AV0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기 때문에 혹은 다른 말로 AV0보다는 항상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효과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로딩 이펙트, 부하 효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AV0보다는 클 수가 없더라. 그거는 결론이고요. 그러면은 이 수식 자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볼티지 디바이더죠. 소스가 있고요. 저항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실제 VI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저항 더하기 이 저항분의 이 저항. 이 첫 번째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 VI가 이마만큼 증폭이 됐으니까 곱해지고요. 곱해진 다음에 다시금 볼티지 디바이더 R0, RL 볼티지 디바이더니까 그 성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AV0보다는 클 수가 없더라. 작아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로딩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내가 증폭기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증폭기가 생각해 보면은 입력 저항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입력 저항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혹은 이상적인 입력 저항은 얼마일까요? 이상적인 입력 저항은 무한대가 됩니다. 왜요? 밑에 보세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뭐예요? 1이잖아요. 1. 지금 이 앞에 있는 식이 최대 1이었는데 RI가 무한대일 때는 1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로딩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되죠? 보세요. 다시. 얘가 무한대면은 결국은 이 회로는 뭐다? 개방 회로다. 오픈 회로다. 따라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뭐다? 밑에가 다 끊겨 있으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VS가 100% 전달이 되는 거죠. 이상적인 입력장은 무한대다.
그럼 이상적인 출력장은 얼마겠어요? 이상적인 출력장은 0이죠. 이때는. 왜? 얘가 0이면은 전체가 1이 되니까. 이상적인 입력장은 무한대, 이상적인 출력장은 0이 돼야 됩니다. 언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일 때. 한번 여러 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최종 신호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돼요. 여기 걸리는 신호는 V 1이라고 할게요. VS 곱하기, VS는 여기 있으니까 우선은 VS 곱하기 얘 더하기 얘 분의 얘. 어디 있는? 첫 번째 성분. 그 다음에 AV0 1만큼 곱해지죠. 여기를 V2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V2.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 그 다음에 AV02 곱해지고요. 마지막으로 ROut 더하기 RL분의 RL. 마지막 로딩 이펙트. 이렇게 여러 개 스테이지를 연결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는 입력이 볼티지였고요. 단위가 컨덕턴스니까 입력이 볼티지, 출력이 커런트입니다. 이때는 입력은 볼티지니까 이렇게 입력장을 달아주고요. 출력은 커런트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떼분한이었는데 지금은 노턴 회로로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입력 전압을 전류로 바꿔주는 이 트랜스 컨덕턴스의 크기를 우리는 보통 GM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RI는 입력 저항, Rout은 출력 저항인데 병렬로 있어요. 왜? 노턴이니까. GM 같으면은 쇼트 서킷 트랜스 컨덕턴스 게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쇼트 서킷이라고 부르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없네요. 죄송해요. 다시 여기서 할게요. 그러면 앞에는 똑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보면요. 관계식을 보면은 입력 저항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입력 저항은 커야 됩니다. 왜? 어떤 소스가 있을 때 입력 저항이 무한되면은 100% 전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출력 저항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출력 저항은 뒤에 어떤 로딩이 있으면요. 최종적으로는 출력에 나가는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트랜스 컨덕턴스. 이 전류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역시 무한대. 왜? 전류는 이렇게 흐르면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원하는 거예요. 오른쪽 흐르기를 원하는데 100%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밑으로는 개방회로가 되면 되잖아요. 개방회로. 이 Rout은 무한대가 되면은 여기가 끊기니까 100% 전달이 되니까 최대한의 증폭 이득이 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상적인 입력 저항은 무한대, 출력 저항도 이때는 무한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얘가 무한대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출력이 이렇게
쇼트가 나면요. 전류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겠어요? 100% 가죠. 왜? 여기로 보이는 저항은 0이니까. 전류는 저항이 작은 데로 흐르는데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이 없으니까 100% 여기로 흐릅니다. 그때 크기가 얼마다? GM 곱하기 VI.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쇼트 서킷, 출력이 쇼트가 됐을 때 트랜스 컨덕턴스 게인이라고 부릅니다. 볼티지 앰프인데요. 만약에 입력에 커패시터가 붙으면은 볼티지 디바이더가 얘 더하기 얘 전체분의 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AV0 곱해지고 다시 출력의 볼티지 디바이더 Rout 더하기 RL분의 RL 이 전체 입출력의 관계식 얘를 한번 풀었으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어떤 로우 패스 네트워크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전체 이득은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전체 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